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배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소장님, 오늘은 얼마 전에 그 김연아 SH 사장 후보자가 사퇴를 했어요. 네네. 자진 사퇴. 네. 자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네. 주된 이유가 이 다주택자. 그렇죠. 네. 뭐 부동산을 네 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네네.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사퇴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요즘에는 이제 다주택자라고 하면 뭐랄까요, 이런 단어를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적폐 시대는 그런 좀 분위기가 있어요, 그렇죠? 네. 지금 이번 정부가 그 프레임을 그렇게 몰아가고 있는 중이죠. 네네네. 그래서 과연 이렇게 흘러가는 게 맞는 건지, 네. 좀 그렇더라고요. 네. 소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제 생각은 지금의 정부가 이 정부가 어떻게 보면 이제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네. 지금 부동산 시장은 1가구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아주 이상적인 것을 지금 바라고 있죠. 그리고 그 정책을 지금 실행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으면서 다주택자는 필요 없다. 이렇게 이제 프레임을 몰고 가고 있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좀 위험한 발상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정부의 1가구 1주택 그리고 네. 다주택자는 이제 안 된다는 이런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잘못됐다라기보다는 현실에 맞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나중에 보면 뭐 그게 이상적으로 돼서 그게 뭐 베네수엘라랑 또 비교를 많이 하긴 하는데 네네. 사실 어떻게 보면 이상적으로 보면 집은 필수품이기 때문에 1가구가 1주택을 보유하면서 이거를 이제 좀 그 시장이 원활하게 돌아가게끔 정책으로 네네. 또 보완을 하면 되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뭐 베네수엘라 사태 같은 네. 경우에 이제 그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게끔 막을 수도 있긴 해요. 네. 그건 이제 이상적인 부분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전세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네. 임차인들이 전세를 굉장히 좋아하는 네. 상황이 이제 만들어져 있단 말이죠. 네. 이런 상황이 이미 자리 잡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1주택자로 돌리려고 하는 행위. 네. 그리고 다주택자를 어떻게 보면 이제 옥죄 가지고 1주택자로 만들려고 하는 행위. 네네네. 이게 이제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거죠. 이게 다주택자가 1주택자로 되면 이제 어떤 상황으로 좀 흘러가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왜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지금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지금 무주택자가 보통 그 시장 상황에 따라서 40%대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무주택자가 많을 때는 뭐 48, 9% 정도, 거의 반에 가깝게 무주택자가 네. 이제 우리나라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상승장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줄어가지고 한 40%대 초반까지 이제 줄거든요. 항상 40% 이상은 무주택자 비율을 유지를 한단 말이에요. 그쵸. 문제는 이 임차인들이 살고 있는 집을 공급하는 주체가 누구냐? 네. 바로 민간이라는 거예요. 지금 실제로 보면 민간이 한 90%를 임대 물건을 담당하고 공공에서 한 10% 정도를 담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 90%에 해당하는 민간 임대 공급 주체가 누구냐? 바로 다주택자거든요. 네, 다주택자가 자기 집 한 채는 본인이 살면서 나머지 투자한 집들을 세를 놔서 네, 네. 이 세를 놓은 집에 임차인들이 이제 거주하는 이런 구조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정부가 하는 말이 이제 민간 임대를 이제 줄여서 자기네들이 공공 임대를 공급을 하겠다. 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네. 실제로 이게 가능할 것처럼 느껴지지만 현실적으로는 저는 불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어떤 점에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재정 문제입니다. 재정. 이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임차로 선호하는 물건은 전세거든요. 월세가 아닙니다. 네. 근데 지금까지 정부의 공공임대의 공급 방향은 거의 다 월세였어요. 월세. 맞아요. 근데 월세로 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고요. 네. 왜 그러냐면 정부는 자기가 가진 자금을 가지고 집을 지어서 네. 이제 세를 놓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전세를 놓게 되면 이 정부는 적자가 누적이 되는 거예요.
왜 적자가 누적이 되냐? 네. 민간 투자자는 네. 전세를 놓는 이유가 전세로 놓고 갭 투자를 한다라고 하죠. 갭 투자를 하는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집값 상승입니다. 집값 상승 외에는 여기서 수익이 날 일이 없거든요. 그렇죠. 집값이 상승하지 않으면 이 전세를 놓는 투자자는 무조건 손해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모든 상품에 전세라는 상품이 없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네. 원래 집값 같은 경우는 꾸준히 상승하니까 이제 가능한데 다른 상품은 무조건 손해 보잖아요. 맞아요. 그럼 여기서 전세라는 임대 상품을 만들어내면 이 집 가진 물건의 소유자는 무조건 손해만 보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집값이 그래도 꾸준히 상승했기 때문에 민간 임대가 이 전세로 가능한 상황이 된단 말이죠. 근데 정부는 전제가 있어요. 투자를 하면 안 되죠, 정부가. 그렇죠. 시세 차익을 노리지 않겠다. 네. 정부가 이 투자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정부는 집값을 고정시켜 놔야 돼요. 정부가 가지고 있는 물건은. 네. 집값을 고정시켜 놓은 상태에서 전세를 놓는다. 그러면 항상 이 갭만큼의 이 자기 자금이 소요가 되잖아요. 그쵸, 그쵸. 여기서 이걸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정부는. 그럼 이거를 계속 누적해서 이런 임대 물건을 쌓아간다. 그럼 정부 적자는 정부가 이제 하는 게 아니고 LH가 하겠죠. 네네. 그럼 LH는 망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임대를 놓을 때마다 적자가 된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그 LH는 그냥 망하는 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할 수가 없으니까 월세를 놔서 이 월세 수익이라도 거둬 가지고 이걸로 이자를 대용하면서 어느 정도 적자 폭을 좀 줄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월세 위주로 내놓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세 공급이 원활하지가 않아요. 그 첫 번째 재정적인 측면 때문에 이 공공임대를 하기에는 역부족하다. 그렇죠. 네. 그리고 문제는 또 두 번째 문제는 뭐냐? 이 시장에서 필요한 만큼 적재적소의 물건을 공급하기가 어렵습니다. 약간 한정적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정부가 지금 임대로 추구하는 임대 물건들을 보면 네. 굉장히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살기 힘든 선호하지 않는 곳에 많죠. 네. 선호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 크기조차도 맞아요. 사실 임대인들이 3인 가구, 4인 가구가 임차인이라면 공공주택에는 거의 사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맞아요. 보통 보면 10평 미만, 10평대의 아파트들이 다수거든요. 20평대도 4인 가구가 살기 어려운데 네. 10평대에 가서 살아라. 이런 거는 거의 현실적으로 스탠드식으로. 말이 안 맞는 거죠. 근데 이거를 대형평형으로 또 지어서 공급을 한다. 이게 정부 입장에서도 이게 딜레마거든요. 그렇죠. 약간 한정적인 땅에서 최대한 많이 쪼개야만이 물량이 뭐 그런 나오니까.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약간 어떻게 보면 대형 평형을 공급한다라는 건 서민한테 공급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돈 많은 사람들한테 공급한다라는 이미지가 강해지거든요. 그러면은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부자들, 돈 많은 사람들을 임대로 살게 하면서 다른 데 돈을 벌게 해주는 어떻게 보면 지원이 서민들한테 가는 게 아니고 부자한테 집중되는 그런 모양새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거예요. 왜 이번 정부는 이렇게 서민이란 단어에 집착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정부는 못 사는 사람을 좀 도와주고 잘 사는 사람들을 알아서 벌면 되는 거거든요. 넓은 평형에 산다고 해서 서민이 아니진 않지 않나요? 물론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이 프레임이 자꾸 그쪽으로 맞춰져 있으니까 이게 네네. 그걸 극복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게요. 그러니까 실제로 공공임대가 이 사람들이 필요한 만큼 공급을 하는 게 거의 사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네. 정부가 이제 공공임대 물건을 이제 계속 내놓을 수는 없는 한계점을 그렇죠. 가지고 있는 항상 거죠. 지금까지 모든 정부가 공공임대 물건을 최대한 많이 공급해서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라고 공약을 걸면서 등장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현실적으로 성공한 정부는 제로예요. 아무도 없습니다. 맞아요. 항상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임대 문제들은 항상 발생을 네, 했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다음 정부가 또 그걸 할 수 있겠냐? 그건 불가능한 게 가까운 거죠. 소장님 말씀을 들으면 네. 그럼 이 다주택자를 그대로 놔둬야 되냐? 네. 약간 이렇게 들리는데 네. 제가 잘 들은 건가요, 이게? 그렇죠. 저는 다주택자들은 굳이 건들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정부가 다주택자를 겨냥한 이런 정책은 네. 그래도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들끓는 이 시장을 좀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행보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시장의 그 상승 폭을 키우는 주체가 누구냐. 네. 이거인데 네. 정부는 이 주체가 바로 다주택자라고 규정을 한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거 자체가 사실은 잘못인 거예요. 아, 그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는 건가요? 그래서 네. 사실은 시장을 잡고자 한다라면 네. 굳이 다주택자를 옥죄지 않아도 시장을 잡을 수 있어요. 다주택자를 잡지 않아도 시장을 잡을 수 있다. 네. 이 부분은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어색하군요.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주택자를 잡지 않아도 시장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네. 정부는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그리고 네. 이제 이미 규정 자체를 다주택자 때문에 올라간다라고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네. 그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노력을 막 하는 거죠. 이런 부분을 모르면 또 이제 저희 소장님이 알려드려야죠. 네. 왜 이렇게 올라가는지. 사실은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다주택자를 옥죄게 해서 다주택자가 옴짝달짝도 못하는 거는 사실 맞거든요. 네. 근데 집값은 지금 거의 예전의 상승폭보다 더 큰 맞아요. 폭으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럼 지금 상승을 만들고 있는 주체가 누구냐? 바로 거의 대부분이 무주택자예요. 그렇죠. 지금 이제 살 수 있는 여력이 되는 사람들은 솔직히 다 무주택자잖아요. 그렇죠. 네. 무주택자들이 지금 집을 영끌해서 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네. 집값이 상승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잘못 또 이 규정을 지으면 안 되는 게 잘했냐 못했냐 이런 걸로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무주택자가 상승을 이끄는 게 잘못한 거냐 막 이런 프레임으로 걸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맞아요. 객관적으로 네네. 봤을 때 그냥 무주택자가 상승을 만들고 있다 이거지. 네네. 이게 잘못한 짓이냐 잘한 짓이냐 자꾸 이런 걸로 넘어가면 말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쵸. 예, 그냥 논의를 하지 말자는 것하고 똑같은 거니까 네네. 자꾸 이 잘했냐 못했냐 투기를 하는 게 나쁜 짓이냐 잘한 짓이냐 이런 프레임으로 가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네네. 시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그냥 객관적으로 봐야 됩니다. 객관적으로. 네. 잘했냐 못했냐 옳고 그름의 문제로 넘어가면 시장을 분석할 수 없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자꾸 옳고 그름의 문제로 이 프레임을 짜 맞추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숨기려고 하는 성향이 생겨요. 네. 분명히 지금 이렇게 무주택자가 집을 사려고 하는 행위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잘못된 행동처럼 막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나는 실거주다. 실거주하기 위해서 집을 나는 어쩔 수 없이 산다. 이런 프레임으로 자꾸 보여지려고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옳고 그렇다를 얘기하면 끝이 없어요, 솔직히. 네, 네, 이렇게 그러니까,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를 네. 여러분들한테 좀 주지를 시켜드리고 싶고요. 네네. 지금 현실적으로는 지금 무주택자들이 집을 사기 때문에 집값이 올라가는 건 확실히 맞습니다. 그럼 이 다주택자가 아니라 무주택자 때문에 지금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네. 그럼 어떻게 해야 이 시장을 좀 안정화시킬 수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사실 지금 보면은 정부가 다주택자의 매물을 내놔서 이걸로 시장을 잡겠다라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근데 다주택자를 아무리 옥죄도 지금 매물을 안 내놓잖아요. 내놓지 않죠. 절대 네. 내놓지 않죠. 네. 그거는 시장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하고 있을 때는 이 집 가진 사람들은 버티면 돈을 벌잖아요. 옥죄 가지고 손해 보는 거죠. 네. 손해 보는 것보다 이 집값 상승의 폭이 더 크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걸 따져보거든요. 내가 어떤 상태의 포지션에 있을 때 유리한가 따져봤을 때 집값 상승이 훨씬 더 이득이 크니까 네. 아무리 옥죄도 집을 안 파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양도세 중과를 풀어주든 양도세 중과를 때리든 집을 가진 사람들은 지금 똑같아요. 결과는 집을 안 팔아요. 안 팔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집을 팔아야 이제 공급이 늘어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이 집을 네. 안 파니까 공급은 늘어나질 않죠. 네. 그리고 매수자는 꾸준히 있습니다. 네네. 그럼 이거를 어떻게 잡아야 되냐? 적극적으로 파는 물건을 만들어야 되죠. 그게 일반 매물에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일반 매물에서는 나올 수가 없고 결국엔 뭐냐? 분양 물건이죠. 분양 물건. 일반 아파트 시장에서 나오는 매물들은 어디 한번 실거래가 되면 다시 호가를 높이고 그렇죠. 그렇게 올리기 때문에 적극성이 좀 결여되어 있거든요. 네네. 근데 분양은 반드시 팔아야 되는 그렇죠. 적극성이 있다는 분양은 거죠. 무조건 팔아야 됩니다. 이게 안 팔려가지고 가격을 올려서 더 팔고 이런 행위는 절대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반 아파트의 분양 물건은 가격이 한번 딱 정해지면 그 가격대로 그냥 계속 팔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안 팔리는 상황이 오면 시장은 안정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적극성을 띈 이 공급 매물이 안 팔리게 되면 주춤하게 되면서 좀 분위기가 바뀐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분양하는 물건을 좀 많게 하는 거죠. 많아지게 하고 공급 물량을 늘리는 거죠. 공급 물량을 늘리고 가격을 어느 정도 현실화해야 돼요. 현실화한다. 가격이 너무 싸면 너무 싼데 소수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로또 분양이 아닌 네. 그냥 지금 시세에 맞는 분양가를 내세워야 된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팔고 네. 그 사려고 하는 사람들을 가능하면 최대한 못 사게 만드는 거죠. 약간 매수세를 줄이고 예, 매수세를 줄이는 정책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지금 취득세 중과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정책이에요. 시장을 안정화시키는데 굉장히 효율적인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보유세를 좀 높이고 이런 것들도 효율성이 있어요. 지금 집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보유세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사는 것을 주저하고 이런 것들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장님 말씀 들어보면 어찌됐든 매수 측면에서 매수세를 줄일 수 있는 취득세 중과라던가 네. 이런 거로 세금이나 뭐 대출 같이 약간 그렇죠. 매수세를 대출 줄일 수 규제. 있는 거? 대출을 많이 하게 되면 네. 돈 없는 사람도 집을 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대출 규제를 철저하게 더 이제 크게 해서 네네. 집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집을 못 사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정부와 소장님의 의견은 같았는데 네. 이 공급 부분에서는 정부는 이 다주택자들에 의한 공급을 지금 노린 거고 그렇죠. 소장님은 이 적극성을 많이 띈 분양 물건의 공급을 늘려야 된다. 여기서 좀 갈리는 건가요? 그렇죠. 이 갈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 갈리는 이유가 뭐냐면 네. 정부는 하락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공급이 늘어나서 이 시장이 하락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초과 공급 상태가 돼서 네. 하락으로 계속 가거든요. 네네네. 근데 정부는 이걸 이미 겪었어요. 노무현 정부 때 네네. 이걸 겪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투기 수요만 잘 잡으면 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겠다 이런 자신감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분양 물량을 좀 줄이면서 투기 수요를 억제하면은 그러면은 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겠다 이런 착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과거에 겪었던 사례 때문에 약간 공급이긴 공급인데 방향을 튼 네. 이 다주택자들의 그러니까 다주택자 공급을 매물이 늘려서. 이게 옥죄면 나올 네네네네. 거라고 착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근데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사람을 잘 모르니까 그냥 기계적으로 이런 규제가 생기면 네. 이 사람들은 집을 팔 것이다. 이렇게 착각을 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게요. 어찌됐든 이렇게 하다 보면 뭐 시행착오를 겪어 결국에는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분양 공급 물량으로 가지 네. 않을까 생각을 그러니까 합니다. 지금 이제 그 정부가 이제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는 중이죠. 네. 그래서 이제는 다주택자들을 아무리 옥죄해봤자 이제는 이제 어느 정도 네. 소용이 없구나라는 거를 표현은 안 하지만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급 물량을 늘리는 쪽으로 이제 정책 방향을 가닥을 잡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공급을 좀 많이 늘리겠다 이제 네. 계속 얘기를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어찌됐든 저희 얘기가 좀 닿았으면 좋겠네요. 네. 네. 그 속도가 좀 빨라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좀 이런 시장을 좀 더 제대로 파악을 했으면 일찌감치 분양 물량을 좀 늘리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분양을 늘리는 쪽에 집중을 했으면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보다는 분양가를 현실화시키는 그런 노력을 했을 때 사실은 시장이 좀 더 빨리 안정화는 사실 안 됩니다. 안정화는 안 되고요. 하락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네네네. 투기 시장이 형성이 되면 안정화라는 건 없어요. 정부가 지금 착각을 하는 겁니다. 안정화를 바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뭔가 과거에 겪었던 그 경험이 오히려 독이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한번 알았으니까 자신감이 있어서 좀 지금의 시장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지 알아보지 않으려는 네. 게 좀 강한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시간은 이 다주택자를 겨냥한 정책들이 네. 정말 소용이 없다, 다 부질없다.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매수세를 줄이고 그리고 적극성을 띈 공급 물량을 늘리는 게 답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네, 아까 잠깐 제가 빼먹은 것 같긴 한데 네. 지금 다주택자를 옥죄는 정책이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네네네.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아까도 잠깐 얘기하다 말았는데
민간 임대 공급을 담당하는 주체가 이제 네. 다주택자잖아요. 네네네. 근데 정부는 아직도 다주택자를 계속 옥죄는 지금 정책을 수행을 하고 있고 프레임도 그쪽으로 몰아가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공직자들, 네네. 공직자들이 다주택자인 사람들은 이제 굉장한 불이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정책을 몰고 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그 다주택자를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낙마하는 거죠. 낙마하고 지금 솔선수범해라 이렇게 이제 가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게 단기간에 일어나지는 않지만 나중에 이게 누적되잖아요. 네. 그러면 다주택자들이 이제 하락으로 시장이 하락으로 전환되면 집을 갖고 있는 게 이제 어려워지거든요. 네. 네. 수익이 안 나고 오히려 손해만 나니까 그렇죠. 이제 집을 적극적으로 팔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러면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고 문제는 여기서 무주택자들이 집을 사야 되는데 네. 시장이 하락으로 전환되면 무주택자들은 집을 안 사요. 안 삽니다. 제가 100% 장담을 하는데 네. 무주택자들이 이때 집을 안 삽니다. 네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임차 수요는 늘어나. 임대차 공급은 줄어들게 돼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게 한동안 몇 년 정도 지속이 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찾아오는 게 극심한 전세난. 전세난이 또 한 번 더 찾아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주택자를 좀 옥죄면 또 한 번의 시련이 전세난이라는 시련이 또 온다는 그렇죠. 거죠. 우리나라 시장은 지금 전세 시장과 이 매매 시장이 네네. 이 공존하고 있는데 이게 약간은 반대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시장이란 네네네네. 말이에요. 그래서 이쪽을 죽이면 이쪽이 살아나고 이쪽을 죽이면 또 이쪽이 살아나고 이런 상황인 거예요. 참 어렵네요. 이제. 네. 그래서 이게 지금 굉장히 맞물리면서 네. 반대 상황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시장을 자연스러운 사이클을 만들어내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정부가 다주택자를 계속 옥죄는 정책으로 가게 되면 네네. 예전보다 더 극심한 전세난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정말 위험한 지금 방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게요. 네. 시장을 잡는 효과는 별로 없는데 네. 예, 나중에 전세난을 크게 만들 수 있는 지금 상황으로 가고 있는 중이죠. 이게 이제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효과도 없는데 나중에 부작용은 더 큰. 그렇죠. 약간 이런 상황을 네. 발생할 그러니까 수 정부가 지금 정책의 효과를 냉정하게 따져보고 네. 그것을 할까 말까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효과를 냉정하게 분석하는 지금 과정을 거치지 않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러니까 뭔가 좀 뭐 하나 걸리기만 해봐라라는 식으로 이것저것 다 해보는 것 같아요. 네. 네. 정말 참 그러네요. 그 좀 위험한 네네. 정책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 다주택자를 가만히 놔둔 상태에서도 충분히 집값을 잡을 수 있다 이것을 네네네. 좀 인지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